아무래도 똑같은 내용을 고등학교 때도 보고 대학 때도 보고 지금도 보니까요. 근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들한테 이게 꼭 쉬운 문제는 아니야. 이게 좀 어려운 파트예요. 진짜로. 막상 대학생 언니들한테 물어봐봐. 기억 못하는 언니들 많을 거예요. 그치 다이나? 어떡하지? 강의를 듣겠죠? 자, 넘어가서 전도와 이어서 전달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전도는 이 뉴런의 축삭 돌기 내에서 일어날 때 신경자극 전도라고 하고요. 하나의 뉴런에서 나타났던 그 활동 전이 신경자극이 다른 뉴런으로 전달될 때, 넘어갈 때를 우리가 시냅스 전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때 전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이때 시냅스라는 단어가 처음 나와요. 시냅스가 무엇이냐면 축삭돌기 말단과 다른 뉴런의 세포와 좁은 틈 사이를 두고 접히는 부분. 그러니까 확대를 만약에 한다면 축삭돌기가 이렇게 끝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라면요, 다른 신경세포체에 도달을 하거나 또는 신경세포가 가지고 있는 가지돌기에 도달하는 가까운 요 틈을 시냅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냅스 전달이라고 하는 것은 축삭돌기를 따라 말단까지 전도된 신경 자극이 시냅스를 통해서 다른 뉴런이나 다른 세포로 전달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물론 뉴런과 뉴런이 결합하지 않아도 되고요. 다른 세포여도 상관은 없어. 예를 들면 근육세포 같은 거. 그 부분을 우리가 다 시냅스, 그리고 그때의 신경 자극이 전달되면 시냅스 전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 해보기를 하기 전에 밑에 있는 것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게 있어. 아무래도 우리가 축삭돌기 내부에서는 나트륨과 칼륨의 이온 농도에 따라서 계속 전도가 됐잖아. 근데 멀리 결국은 얘네들은 붙어있는 상태이지만 떨어져 있긴 한 거잖아, 결국은. 잠깐만. 축삭돌기가 있고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있다면요, 아무리 가까워도 어쨌든 떨어져 있는 상태야. 그렇다 보니까 여기 이 틈 사이에서 물질을 통해서 이동을 시킬 수밖에 없어. 방금처럼 나트륨이나 칼륨 이온을 위아래로 그 세포 밖으로 안으로 넣는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때에는 시냅스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화학 물질을 활용합니다. 이 화학 물질을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 신경 전달 물질에는 다양한 종류가 존재를 해요. 그 뒤에서 두 가지 살펴볼 건데, 이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는 시냅스 소포, 우리 택배 박스 생각하시면 돼요. 택배 박스 안에다가 신경 전달 물질을 왕창 넣어서 세포 밖으로 내보내주는 거야. 그게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요 그림을 먼저 살펴보면요. 먼저 신경 자극이 전도되다가 시냅스 축삭돌기 가장 끝 말단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신경 자극을 받았을 때 시냅스 소포를 말단에 도달한 그 신경 자극이 시냅스 소포가 도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냅스 소포가 이 세포막과 융합하게 됩니다. 즉 우리 예전에 했던 세포외 배출 생각하시면 돼요. 기억 안 나? 세포 내 섭취, 세포외 배출, 능동수송까지 세 가지를 우리가 에너지를 사용해서 물질을 수송하는 방법이라고 했는데요. 자,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과 융합해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이 시냅스 틈으로 분비하게 됩니다. 이 부분으로 분비하게 돼요. 잘 안 보이는군요. 어떻게 해도 안 보이네. 이렇게 분비하게 됩니다.
분비를 하면은 이제 시냅스 여기서 후 뉴런이라고 했는데요. 시냅스 후 뉴런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세포가 될 수도 있어. 예를 들면 근육세포. 그러면 그 세포들 밖에 수용체가 존재하고 이 수용체에 신경 전달 물질이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 다른 시냅스 틈 다른 곳에 있는 시냅스 후 뉴런이나 세포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도달을 했어. 그럼 이제 이게 결합하면서 시냅스 후 뉴런의 활동 전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는 그 다른 세포에 활동 전이가 전달되게 돼요. 활동 전이가 전달되지 않더라도 활동 전이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자극을 주는 거겠지. 자극이 전달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 시냅스 전달이라고 합니다. 위에 있는 빈칸도 같이 채워보면요. 신경 자극이 시냅스 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 도달하면 시냅스 소포가 세포막과 융합하여 시냅스 틈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냅스 틈으로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후 뉴런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결합하게 된다면 이제 이온 통로가 열리고 그 물질들이 이제 내부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뭐 이온 통로가 열리면 뭐 나트륨이나 칼륨이나 그거는 그 세포마다 다 달라요. 그 어떤 것들이 이제 들어오거나 나가면서 활동 전이를 만들게 됩니다. 뭐 어떤 세포에서는 칼슘 이온이 들어갈 때도 있고 다양한 경우가 존재해요. 그래서 어떤 게 들어가고 나가는지까지는 우리는 알지 않아도 괜찮고요. 그냥 이제 이온 통로가 열려서 이온이 안으로 들어가는구나,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구나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냅스 소포 같은 경우에는요, 시냅스 전달이 한 방향으로만 일어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우리가 아까 전에 살펴봤던 이 신경세포체 이 머리를 좀 찾아 돌기가 좀 생략하고요. 머리만 그릴게요. 우리가 전도가 일어날 때는 이 지점에서 일어난다고 쳤다면 양옆으로 다 갈 수 있어. 그치만 어차피 이 신경세포체 쪽으로 신경 자극이 도달한다고 하더라도 얘는 다시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은 없잖아. 받아들이는 역할만 하니까 가지돌기가. 그래서 여기서 그냥 멈춰. 끝나. 그리고 가지돌기로 도달하게 되면은 얘는 이 전도라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 양방향으로. 근데 옆에 새로운 다른 뉴런이 존재한다면 여기서는 무조건 축삭돌기에서 반대편에 있는 가지돌기 또는 신경세포체로만 신경 전달 물질을 보내는 거야. 즉, 한 방향으로만 시냅스 전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새로운 단어들이 좀 많이 등장을 했죠. 지금 방금 전에 봤던 거랑 다르게. 아니, 방금 전에도 많이 나오긴 했지. 자, 그래서 해보기도 이제 살펴보면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그런 지식이 없어도 문제를 풀 수 있긴 한데요. 문제를 같이 읽어보면요. 다음은 개구리 심장을 이용한 실험이다. 신경이 붙어있는 개구리 심장 A와 신경을 제거한 개구리 심장 B를 생리식염수가 들어있는 비커 기역과 니은에 각각 담근 뒤에 기역과 니은을 서로 연결했다. 기역과 니은을 서로 연결했다. 심장 A에 연결된 신경을 자극했을 때 시간에 따른 심장 A와 B의 수축력과 심장 박동의 변화는 다음과 같았다라고 했어요. 심장 A에 신경을 자극했어. 붙어있는 신경을 자극했어. 그랬더니 반응이 바로 왔지.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심장 B에서도 자극이 수축을 했어요. 자극이 나타났어요. 그 말은 뭐야? 심장 A와 심장 B는 서로 연결되어 있진 않아. 그치? 그냥 생리식염수로만 연결이 되어 있지.
물리적으로 어떤 게 연결되어 있진 않지만 어떤 화학적인 요소에 의해서 얘가 심장이 수축했구나 라는 거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을 보면요. 심장 A에 연결된 신경을 자극하니까 얘는 지금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신경이야. 자극했더니 심장 수축력과 심장 박동 어떻게 돼? 수축력은 감소하고 심장 박동도 느려졌어. 수축력이 그냥 그래프 그대로 읽어주면 돼요. 감소하고 심장 박동도 느려졌어. 요 간격이 늘어나서 심장 박동이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참고를 해야 되는 게 자극을 줬다고 해서 무조건 빨라지는 건 아니야. 느려지게 하는 자극도 있어. 그리고 구간 1에서 심장 B의 수축력과 심장 박동이 변한 까닭을 추론을 해보자면은 지금 심장 A가 가지고 있던 어떤 신경 전달 물질, 즉 어떤 화학 물질이 비커 니은에 있는 심장 B에게 전달이 되었구나.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심장 A에서 나타났던 그 현상이 똑같이 시간만 다르게 구간 1에서 나타났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적어도 괜찮고요. 뭐 지금 말로 한 거를 적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뭐 간단하게 쓴다면 화학 물질이 기억에서 비커 니은으로 확산되었다 정도. 그래서 똑같은 증상이 나타났다라는 거.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자극이 주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심장이 빨리 뛴다던가 아니면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던가 하는 건 아니에요. 수축력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반대의 경우도 존재해. 그래서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배운 적 있지 근데 중학교 때 교감신경은 일반적으로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는 일을 합니다. 부교감신경은 일반적으로 심장 박동을 느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꼭 신경이 아니더라도 화학 물질에 따라서도 심장 박동은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것이 바로 약물입니다. 약물을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돼. 질병을 치료하거나 통증을 줄일 때 우리가 보통 진통제를 많이 사용하죠. 근데 이제 심각하게 아프신 분들이 존재해. 예를 들면 암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정말 어떤 걸로도 이 고통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마약성 진통제까지도 사용을 하게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마약성 진통제는 우리가 사용하는 그 진통제보다 훨씬 더 세단 얘기겠지. 효과가 세단 얘기는 내 몸을 더 풀어지게 한다는 거야. 그치? 자극이 잘 전달되지 않게끔. 이거를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 우리 몸이? 이상이 생기겠지. 물론 아프신 분한테 쓴다고 해서 이상이 없는 건 아니야. 똑같이 부작용이 존재해. 하지만 그만큼 아프기 때문에 사용하는 건데 일반인들이 사용하면 어떻겠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약물을 잘 사용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마약이라고 하는 그 약물도 우리 몸을 정말 신경계를 막 흥분시켜서 모든 대사 활동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약물도 있고 반대로 아주 대사 활동이 느리게 일어나게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다. 주의해야 한다. 자, 확인 문제 풀어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뉴런의 축삭돌기를 따라 말단까지 전도된 신경 자극이 시냅스를 통하여 다른 뉴런이나 세포로 전달되는 과정은? 맞아요. 시냅스 전달. 신경 자극이 2번입니다. 신경 자극이 시냅스 전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 도달하게 된다면 신경 전달 물질이 들어있는 시냅스 소포, 우리 택배박스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이 시냅스 소포가 세포 막과 융합해서 시냅스 틈으로 분비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경 전달 물질이 시냅스 후 뉴런의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와 결합해서 이온 통로를 열게 되고 이온이 들어오면서 활동 전이를 전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건데요. 아무래도 우리 방금 전에 봤던 이 시냅스 전도, 신경 자극 전도, 그리고 시냅스 전달, 이 두 가지 개념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낯선 단어가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 일단 뉴런이란 단어는 들어봤지만 마리집 처음 들어본 것 같고, 랑비결절 처음 들어본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구심성 뉴런, 원심성 뉴런, 일단 이름부터 헷갈리고, 그리고 막전이, 휴지전이와 활동전이 살펴봤는데요. 휴지전이랑 활동전이가 뭔지 좀 헷갈리고, 그 활동전이 내에서도 제분국과 탈분국 헷갈려요. 그리고 제분국과 탈분국에서 어떤 이온 통로가 열려서 어떤 이온이 밖으로 나가고 들어오는지도 헷갈려요. 그리고 이 신경 자극의 속도가 축삭 돌기의 굵기와 마리집의 유무에 따라 다르다는 것도 헷갈리고, 시냅스 전달의 과정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헷갈릴 게 많죠. 단어가 너무 생소한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읽어보세요. 외우시면 더 좋은데요. 외우는 게 너무 힘들면 그냥 많이 읽는 게 제일 좋아. 그리고 지금은 솔직히 이해 안 될 거야. 근데 이해 안 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괜찮아 하고 다음 거 넘어가도 돼. 되는 것부터 먼저 하고 나중에 2학년 1학기 들어가서 이 수업을 다시 듣게 된다면 2번 듣는 거잖아. 그때는 이해가 훨씬 빨라. 똑같은 내용이고 똑같은 설명이어도 여러 번 들을 때 달라지거든. 그렇다고 해서 집에 가서 이 강의를 다시 듣는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어차피 물생지 다른 것, 물화지 다른 것도 공부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마음의 부담을 가지지는 말고 학기 중에 설명을 더 열심히 들으시면 되겠어요. 물론 복습은 하셔야 돼요. 문제 우리 풀어야 되니까. 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